자, 안녕하십니까. 비트코인 만삭스입니다. 비트코인 거래 관련해서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, 바로 비트코인 거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. 월스트리트 모든 금융기관들은 장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, 그리고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비트코인 거래소는 24시간 365일 계속 열리거든요. 이 시간 차이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아직 누구도 어떤 정보를 주는 곳이 없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혹시 여기에 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은 그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에서 다룰 그 중요한 내용은 국내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에서 승인을 하자 말자 국내 거래를 막았거든요. 이러니까 국민들이 그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을 마치 좀 불법을 저지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 굉장히 느낌이 안 좋습니다. 그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시대착오적인 조치 아닙니까? 만약에 마음 먹고 비트코인 투자하려면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막는다고 그게 막힙니까? 어떻게 이런 조치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쉽게 해버리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리고 얼마 전 그 국회의원들 암호화폐 투자 전수조사 같은 것도 굉장히 후진국다운 그런 그 일이거든요. 뭐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결과 보니까 뭐 투자하는 국회의원들 별로 없던데 뭐 마음만 먹으면은 비트코인 불법이라고 뭐 규정하고 법 개정하고 거래소 폐쇄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식시장이야 그 법을 제정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그 정보의 비대칭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납득이 가긴 합니다만은 비트코인이야 뭐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정보를 더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하면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문제라고 그 뭐 거래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는지 저는 참 묻고 싶습니다. 비트코인 같은 글로벌한 자산은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이 미래의 국력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 금 보유량처럼 말입니다. 금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거 국력이거든요. 반면에 북한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비트코인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.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 이놈들 그 해킹 기술이 보통 아니거든요. 그 10년도 넘었을 겁니다. 그 예전에 그 랜섬웨어인가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온 나라가 굉장히 홍역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때 정부에서 이게 북한 소행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.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그 랜섬웨어의 어떤 그런 백신을 받으려고 하면은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아마 요구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구해서 주면은 백신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기억합니다. 그랬다면 북한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죠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우리 어릴 때 잘 아는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포도처럼 여우가 저 포도를 먹을 수 없으니까 저 포도는 아주 신포도일 거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르상티망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거래소를 열고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됩니다. 조선시대 말 대원군 쇄국 정책을 우리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. 엘살바도르 보세요.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81년생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. 온 나라가
깽단 때문에 엉망인 상태에서 자국 화폐는 뭐 종이 쪼가리처럼 취급되고 있을 때 그 깽단을 하얀 팬티만 입혀서 막 꽃감 꿰듯이 꿰어 잡아들이고 깽단 일거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.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?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법정 통화로 선포해버리니까 그 당시에 IMF에서 엘살바도르 죽이려고 온갖 음포 다 놓고 자금 지원 중단하고 모라토리움 선포할 것이라고 떠벌렸던 거 기억하십니까? 요즘 엘살바도르 소식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1월에 만기 채권 그 8억 달러 원리금 상환 깨끗이 끝내고 쉴 데 없이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선포해버리잖아요. 부켈레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90% 넘습니다. 지금은 대통령직 스스로 사임하고 다음 선거에서 재신임 받고 심판받겠다고 하잖아요.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. 이거 보고 그 밑에 그 남미 에콰도르 다니엘 로보아 아신 대통령인가요? 87년생입니다. 엘살바도르 그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그 형님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? 거기도 깽단 그 울긋불긋한 팬티 입혀서 그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운동장에 눕혀놓은 사진 보셨을 겁니다. 엘살바도르는 흰 팬티 입혀서 놓았는데 에콰도르는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팬티만은 자유롭게 해야 안 되겠나 해서 팬티 색깔이 다양하다는 게 다른 점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. 엘살바도르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. 그게 다시 말해서 엘살바도르가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? 제가 예측하건대 중남미에서 아마 엘살바도르, 에콰도르 이 두 나라 앞으로 아시아의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될 수 있을 겁니다. 젊은 대통령들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우리나라는 무슨 눈치 보는 건지 비트코인처럼 글로벌한 자산을 왜 배척하려고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. 엘살바도르 매일 비트코인 한 개씩 사거든요. 절대 안 팔 거라고 합니다. 제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통쾌한 거 있죠. 정말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. 현금만 있으면은 정말 비트코인 사가지고 보유하고 싶거든요. 한 10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물론 우리가 다 죽고 없어지겠지만은 죽고 없어지면 그만입니다.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 있잖아요. 후손들. 100년 뒤에 학교 수업 시간에 100년 뒤에 인구 때문에 학교에 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몇 명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학생들이 있다면은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그 돈도 많았다고 하던데 왜 그때 비트코인 안 사놨어요? 이래 물을 것 같아요.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? 아이고, 선생님이 우리 조상들 마음을 왜 알겠노? 뭐 이렇게 대답하겠죠. 참 기가 막힙니다. 미래를 좀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. 교육만 100년지 대계가 아니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100년지 대계 아니겠습니까? 지금 정치인들 표 계산한다고 눈 돌아가는 소리 들립니다. 비트코인 투자자들 몇 명 됩니까? 소수니까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죠.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큰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. 비트코인 만삭스의 상상이 너무 나간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.